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일요일입니다. 공휴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지금 연말정산 시즌 기간이에요. 보통 연말정산은 1월 중순 정도에 회사에서 이제 전체 회계실을 통해 가지고 공지를 띄웁니다. 공지를 띄우면은 이제 어떤 외주업체, 연말정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외주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서류나 이런 것들 다 제출을 하고 그쪽에서 검증도 하고 피드백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략 며칠간의 입력 기간을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2월달 급여가 나올 때 그 연말정산 세액 환급분이 있다면 돌려주는 것이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급여에서 차감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한테는 연말정산 시즌이 어떻게 보면은 제2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2의 급여까지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급여가 높아질수록 연차가 쌓일수록 이제 본인들의 급여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구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적어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금융상품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부양가족을 늘린다던가 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사리 도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좀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애를 낳자라고 하는 거는 쉬운 결정은 아니죠.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애를 키우는 게 워낙 힘들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은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직접 뭐 지금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건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회사를 갔다가 지금 집에 와서 오자마자 오늘도 또 영상 하나를 올려보려고 바로 핸드폰을 좀 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 중에 교훈 세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교훈 세 번째는 뭐냐면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일한다예요.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일한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머릿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실래요? 과연 난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제목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부자가 아닌 이들은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 자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대조하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시나 생각들, 부자에 대한 마인드 같은 거를 한번 쭉 예시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우선 맥도날드 창업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책에서 맥도날드 창업자 얘기를 잠깐 해주는데 이 창업자가 어떤 텍사스대 경영대학원 MBA에 강연을 초대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하고 나서 강의가 끝났죠. 아주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강의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뒤풀이라도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의견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갔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딱 마련을 하고 이제 맥주 한 잔씩 다 한 잔씩이 다 채워졌을 때 이 맥도날드 창업자가 갑자기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내가 뭘 아는 사람 같은가? 라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질문이기도 하죠. 누구나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우리 학교에 무엇을 강연하러 왔고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학생들이 그냥 웃어요. 한번 막 그냥 유머 던지시는 거구나 하면서 막 웃어요. 이렇게 아무도 대답을 하고 있지 않자 그 창업자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라고 또 물어봐요. 근데 학생들이 또 그냥 한바탕 그냥 웃어요. 그러다가 용감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세상에 당신이 햄버거 사업을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창업자 이름이 레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다. 나는 사실 햄버거를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부동산을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좀 머릿속에 어떤 좀 느낌이나 감이 촉이 딱 오셨나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직설적이고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사업을 성공하게 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뒤쪽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체인점의 위치래요. 체인점의 위치. 그는 부지와 그 위치가 각각 체인점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 학생들에게 설명하는데, 이해시키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맥도날드라고 하면 햄버거를 파는 가게죠. 그런 큰 대규모의 체인점인데 이 창업주가 오히려 자기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햄버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햄버거를 팔아가지고 그 매출로는 절대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햄버거 체인점이 위치하는 입지. 이 입지를 잘 골라서 이 입지가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랐다라고 한다라고 함은 영업권, 그러니까 영업권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형의 가치지만 입지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제 이미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에게 다시 판매해서 넘길 때 그 부지의 가격 더하기 영업권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얻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햄버거를 열심히 팔아가지고 이 마진율 얼마 안 되는 거를 열심히 매일매일 반복해서 버는 것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거를 이 사업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학생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와 닿으시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입지, 부동산이라는 자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맥도날드라는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단일 조직 중에 하나다. 심지어 천주교 교회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대요. 천주교가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저는 몰랐는데, 천주교 하면 성당이죠. 성당이 제 눈에 그렇게 많이 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천주교가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런데도 이 조직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단일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도날드라는 거예요. 맥도날드는 부동산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수업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이 이 부자 아빠의 친구예요. 부자 아빠가 아니고 이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친구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그것이 그가 평생 배운 교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이 친구도. 왜냐하면 현재 그는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대요. 근데 세차장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을 고용해서 열심히 홍보를 한 다음에 이 차들이 오면 여러 대수를 가능한 많이 받아가지고 매출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게 주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저자와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의 진짜 사업은 세차장이 위치한 부동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부동산은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땅덩이가 좁고 입지와 위치가 많은 것을 결정하는 나라라면 더더욱 중요해지겠죠. 하물며 미국 같은 넓은 나라도 이러한데, 하와이 같은 나라도 이러한데 한국은 어떠할까요? 그러면서 부자 아빠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 더 마무리를 딱 지어주죠. 세 번째 비결은 자기 사업을 하라. 자기 사업을 하라.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개 사람들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전에 했던 강의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예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뒀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 것을 갖지 못하고 나오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줘요. 이 부자 아빠가. 학교 교육의 문제는 대개 우리가 공부한 대로 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공부한 대로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신 분도 많으실 건데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만 봐도 그냥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어디를 취업해야 되지? 공과 계열을 갈 수는 있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뭐 금융업권이나 이런 데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 왜냐하면 제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 중에 그래도 소득이 좀 높은 구간에 속하는 그 업종이 금융업권이 때문이었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자신을 생각해보고 주변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리를 공부하면 요리사가 되고, 법률을 공부하면 변호사가 되고, 의술을 공부하면 의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대로 자기 적성을 살려가지고 거기에 취업해서 거기서 수입을 얻는다라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부하는 대로 되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대요. 까먹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취업해가지고 이 업종에서 내가 공부했던 이 부분의 적성을 살려가지고 여기서 월급을 받고 소득을 얻어야지 라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끔 학교에서는 계속 교육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월급을 받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사업을 만들어야겠다, 내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냥 까먹어 버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조금 틀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려면 자신만의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만의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당신의 사업은 수입이 아니라 자산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것은 수입이 아니라 자산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규칙 기억나시죠?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산이 무엇이고 부채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 자산을 매입해야만 여기서 계속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수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내가 매월 받는 월급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과연 자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사야 할까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한 번 더 리뷰해주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다른 하나의 항목이 더 추가되어 있기는 하네요.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소유자는 나지만 관리나 운영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 내가 직접 거기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직업이다. 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공감을 하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표가 직접 뛰지 않으면 이 업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대표자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거기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책에서는 나중을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이게 안정이 됐을 때까지 한번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내가 직접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기가 계속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리스크가 좀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이 책에서는 리스크가 큰 만큼 본인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들과 다르게 나는 도전을 좋아했기 때문에 주식, 스타트업, 신생기업에 많이 투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채권. 채권 투자도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채권이라는 상품이 혼합되어 있는 어떤 펀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펀드를 통해서 채권 혼합형 이런 데에다가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의 장단점은 명확해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제가 충분히 짚어드릴 시간이 있을 테니까 아무튼 채권이 있다는 것만 알고 우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저는 이 부분이, 이 네 번째 항목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단순히 배척하기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도 많이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부동산 관련 책을 제가 좀 몇 권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경매였어요. 경매를 통해서 집을 얻고 아파트를 얻고 오피스텔을 얻고 그 차익을 얻고 거기서 임대 월 수익을 얻고
나중에 충분히 가치가 올랐을 때 팔기까지 한다면 소득은 굉장히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비해서 내가 투입하는 내 자금은 굉장히 크지 않다. 오히려 많지 않으니 부담 없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도 도전해라 라는 책들을 연속으로 제가 최근에 이번 연초, 그러니까 저번 연말부터 연초까지 한 6권 정도를 쭉 읽어봤는데,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의 비슷했어요. 컨셉이나 뉘앙스는 비슷한데 어쨌건 간에 그러한 컨셉으로 부동산을 꼭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주요 골자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어음이나 차용증.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음이나 차용증이라고 하면 뭔가 빌려주고 나서 이렇게 뭔가를 받는 걸 차용증이라고 하는데, 일수 같은 것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소득이 좀 있어요. 현금 소득이 좀 있어요.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가지고 이 현금이 꽤 있는데 이거를 딱히 어디다 투자할 데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현금을 이만큼 갖고 있으면서 주변에 이렇게 돈이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빌려주고 어떤 소정의 이자를 받는 거, 그리고 돈을 빌려줬을 때 이렇게 어떤 계약서 형식으로 받는 걸 차용증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산을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다른 소득이 나올 수 있게 이것도 굴린 거죠. 투자를 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적 자산을 통한 강의 활동, 강연 활동, 그 다음에 책을 쓰는 저술 활동, 그 다음에 어디에 칼럼을 기고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뭔가 글을 쓰고 책을 쓰고 함으로써 인세가 나오고 어떤 원고료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유튜브에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누군가 앞에서 오프라인으로 강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정말 잘 되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나중에 어떤 강연료, 이런 수입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원고, 특허,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그 외에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 이거는 아직 제가 확실히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얘기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책에서도 명확히 설명해 주거나 예시를 들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선 이런 식으로 가치를 지닌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사업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저자가. 근데 이 자신만의 사업을 하기 전에 뭔가 준비 기간이나 기반을 다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니라 진짜 자산을 사라.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조금씩 하라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완전히 쳐버리고 이쪽으로 올인하지 말라고 아마 유의점,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고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유의사항,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낮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직원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산 부문을 다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낮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직원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산 부문을 다져라. 굉장히 큰 교훈이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월급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거의 다 그냥 소비하고 사치품이나 소비재, 그러니까 필수품을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돈을 아껴서 과연 나한테 필요한 자산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 돈에 조금이라도 일정 부분을 계속 자산을 쌓아가는데 시간을 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한번 입사를 하게 되면 우선 퇴사할 때까지 뭐 1년만 일하고 직장 생활을 그만하는 경우는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뜻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서 보통 직장인들은 10년, 15년, 길게는 나는 정년까지 일할 거야 라는 큰 어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전선에 발을 들여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산을 조금씩 사는 거예요. 부동산도 조금씩 알아보고 주식도 한번 조금씩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책을 한 권 쓸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자기 개발 역량을 쌓아가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유의사항을 하나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금 흐름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다소 사치를 부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죠? 부자와 그렇지 못한 이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부자들은 사치품을 가장 나중에 산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그것들을 먼저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치품을 본인의 어떤 능력치를 벗어난 비싼 금액의 물품들을 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 소득 대비 너무 비싼 집에, 너무 비싼 월세가 드는 집에 산다라거나 아니면 내 소득 대비 너무 비싼 차, 외제차를 사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저는 예를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돈으로 사치품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반박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도 돼요. 왜냐하면 요새 사회 문화가 욜로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내가 월급을 타봤자 급여는 얼마 되지 않고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높은데 내 급여만은 오르지 않는 거지? 그리고 내 급여는 왜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지? 근데 막상 열심히 참고 열심히 모았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는데 아주 큰 금액이 딱히 모여있던 것도 아니다 보니 차라리 내가 벌 수 있을 때 이거를 나를 위해서 누리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비하고 나를 위한 행복을 찾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반대 의견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책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는 책이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내 후세대, 내 자녀들도 똑같이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고 내 후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교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아내 얘기를 중간에 덧붙였네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진정한 사치는 뭐냐면 진짜 자산을 개발하고 투자를 한 다음에 그 투자한 보상으로 얻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를테면 자기 아내가 킴이래요. 킴. 뭐 아시아계 사람일까요? 이분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일본인이기 때문에 뭐 아시아계 동양 사람에게 뭐 좀 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간에 킴이라고 하니까 아마 한국이 김씨, 김가의 사람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이 아내인 킴과 내가 아파트 임대료로 추가 소득을 벌었을 때 이 아내가 벤츠를 샀대요. 근데 임대료에서 나오는 이 추가 소득, 이 아내인 킴은 벤츠를 사기 위해 따로 일하거나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그 자체가 벤츠를 산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서 꾸준히 월세가 나오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소득으로 자기 아내는 벤츠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살 때까지 뭐 아파트를 구입했다라고 해서 월세가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 산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사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꾸준히 기다린 거죠. 본인을 위해서 그다음에 자산을 사기 위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고민한 끝에 4년 후에 이 정도 수익이면 되겠고 이 정도면 내 아파트가 충분히 차익을 이뤘어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때 벤츠를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 킴에게 이 벤츠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자가 되기 위한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세 번째 교육, 세 번째 교훈,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외에 어떤 예시 같은 거를 좀 드려봤는데 지금부터 제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가지고 짚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지 라고 한번 되뇌어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맥도날드 창업주 레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의 진짜 사업은 뭐다?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앞에 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고 여기 청중들이나 이 학생들이 막 크게 웃었다. 유머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레이는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햄버거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부동산이라는 것이 돈을 버는데 수익을 창출하는데 정말 훌륭한 자산군 중에 하나다라는 예시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자산이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러면 이 자산이 무엇인지, 꼭 무엇을 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첫 번째,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소유자는 나지만 관리나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거기서 일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직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권. 네 번째는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군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음이나 차용증. 뭔가 돈을 빌려주고 소정의 이자를 받는 행위를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책을 쓴다거나 칼럼을 쓴다거나 인세를 받는 이런 것들, 강연을 하는 활동 등에서 나오는 기타 추가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외에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알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산군에 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시장성을 지녔다라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 생각으로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똑같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10개의 똑같은 업종의 음식점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꼭 무엇을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딜 가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면 맛이 분명히 레시피가 다르다거나 이런 특별함을 제공해 주는 걸로 저는 한 군데를 찾을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알았으면 좋겠을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해가지고 한 번 더 찍어주고 있네요. 우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자신만의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노동을 제공해서 월급을 받지 말고 자신만의 사업을 관심을 가져보고 고민해보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부자들은 자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다른 이들은 소득 명세서, 즉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정적 공경에 부딪히는 것은 평생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데 따르는 직접적인 결과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은퇴 후에 자신이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의 결과를 보여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는 제가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와닿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직장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했고 나름 여기서 많이 배웠지만, 사실 여기서 배웠던 이런 노하우와 지식들은 은퇴하고 나면 사실 활용도가 많이 반감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이 회사에서만 썼던 거고, 이 노하우는 이 회사에서만 유용했던 거잖아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정도로 한계점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이 일단 돈이 들어가면 결코 빼내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일단 자산 부문에 들어간 돈은 당신의 직원이 된대요. 이 자산에 들어간 건 당신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돈의 가장 좋은 점은, 그런 직원의 가장 좋은 점은 하루 24시간 365일 일하고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거기에 없지만 내가 투입해놓은, 내가 거기에 앉혀놓은 이 자산, 이 일하는 직원이 저를 위해서 계속 365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다른 데 가서 해외여행을 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굉장히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설레이고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부자는 사치품을 제일 마지막으로 장만하는 데 반해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그것을 제일 먼저 사는 경향이 있대요. 왜냐하면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도 있고, 이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본인들이 부자로 보이고 싶어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인들이 욕망하는 거를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의 역량이 안 되고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해서
좀 월세가 많이 나가는 집에 산다든가 아니면 유지비가 많이 드는 고급 승용차를 산다든가 이런 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으로 사치품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너무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이거를 소비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소비하는 것들, 소비로 인해서 얻는 행복이나 만족감이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는 기간은 많이 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심리학 책에서도 보면은 소비를 통한 행복의 유지 기간은 길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 그러니까 유지 기간이 긴 행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했을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배웠을 때,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었을 때, 그리고 타인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을 때, 그리고 내가 타인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이런 행복감이 훨씬 더 크고 깊고 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소비를 통해서, 소모품을 통해서 지금 나의 만족을 이렇게 행하는 행위,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런 유산들이 사치품을 통해서 소비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교훈 세 번째,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첫 번째 이제 맥도날드 창업자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자산군이 중요하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나는 햄버거를 파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그러면 이 자산군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봤었고요. 자기만의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닌 자산을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다져가라 라는 조언이 중간에 들어갔었네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중산층 그리고 부자들은 본인들이 이 수익을 얻은 것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사는지,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산을 먼저 구매를 하고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소모품, 사치품을 가장 먼저 구매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내 생각은 달라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됐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되뇌어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던 부분은 좀 고쳐나갈 부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교훈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더 좋은 리뷰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